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보면은요. 차이나 전기차랑 중국 항생테크, 차이나 항생테크가 요즘 흐름이 좋죠.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차이나 항생테크는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 눌러 이렇게 간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들어 눌러 해서 쭉 올라간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차이나 전기차도 뭐 들어 눌러 패턴인데 이제 또 올라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이것도 돌파해서 꾸준히 간다고 하면은요.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중국 증시가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요즘 제가 뭐 강조하는 금도 흐름이 괜찮고 중국 주식들, 중국 ETF들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타이거가 아니어도 뭐 에이스도 항생테크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뭐 코덱스도 아마 항생테크가 있을걸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아마 이 지금 타이거에서 거의 이게 많이 상장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종목은 원래 좀 타이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요즘 타이거가 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좀 그런데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중국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예, 어제 뭐 증시를 보면요. 미국 증시는 그냥 소폭 상승과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CPI가 미국에서 지금 잘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CPI 어제 체크를 해 봤는데 주요 수치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확실히 지금 예상보다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주가들이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어제 올랐고요. 테슬라가 또 어제 또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오른 이유는 몇 개가 있겠지만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애플이 지금 알리바바랑 손을 잡아서 AI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항생테크도 아까 지금 뭐 3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그래서 애플이 알리바바가 개발한 인공지능 AI를 아이폰에 탑재키로 하는 지금 이런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요즘 딥시크가 지금 계속 인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하이드는 AI 챗봇 어니봇을 무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중국 얘네들은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는 무료로 선언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진짜 이게 불붙는 거거든요. 이 AI 전쟁이 이제 불붙는 건데 미국은 유료화를 선언을 했고 중국은 무료화를 선언해서 이제 오픈형으로 다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중국은 계속 이제 협력으로 갈 거란 말이죠. 애플이랑. 그래서 애플 주식도 오른 거고 딥시크를 이게 또 이기기 위해서 또 바이두나 뭐 텐센트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참 이게 와, 우리가 봤을 때 참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개 뉴스 기사가 또 있는데요. 한번 좀 더 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그냥 쭉 볼게요. 지금 국제사회의 금지령에도 지금 중국 기업들은 딥시크와 AI 협력 열풍이 계속 불어일고 있다. 지금 비아디랑 국영통신기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지금 기업들이 딥시크랑 지금 계속 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랑 지금 협업을 해서 많은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쭉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딥시크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인기라서 레노버, 유비테크, 그다음에 보야 이런 데 OEM도 지금 PC, EV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이 딥시크 모델과 통합을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는 딥시크가 이용되면서 뭐 명령을 하고 바로 반응을 하고 이런 AI 이 뭐라고 해야죠? 링커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 매체의 역할을 딥시크가 많이 해 주겠죠. 그러면은 뭐 딥시크의 역할은 거기서 뭐 많이 효과를 보는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룽손, 먹시, 그다음에 파이브홈 뭐 이런 지금 같은 칩 설계자도 AI 뭐 서버를 이용해서 하여간 뭐 딥시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뭐 이런 이렇게 빠르게 앞지르면서 이렇게 AI 앱에 올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딥시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딥시크를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챗GPT 대용으로 딥시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꽤 성능이 좋아요. 근데 좀 단점이 뭐냐면 자꾸 뭐 바쁘다고 해서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플도 있잖아요. 이 월드 앱을 지금 차이니스 앱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와치 앱을 위챗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를 뭐 웨이보 뭐 이런 거 쭉 대체를 할 수 있다. 크롬은 뭐 바이두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고
예 다 대체가 가능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점유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대체가 되면서 특히나 틱톡이 진짜 가장 막 이렇게 강력한 이런 뭐라고 해야죠? 알고리즘을 갖고 세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AI 개발이 되면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계속 또 이제는 중화개미들이 이 지금 딥시크 있잖아요. 딥시크 개발에 계속 열풍이 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홍콩 항생테크나 아니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반도체나 이런 걸 투자하려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 팔다가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해서 AI와 로봇 관련주를 대거 이제는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주식이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제 멤버십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멤버십 영상이 있는데요. 그냥 100 주씩 거래가 돼요. 그리고 홍콩 주식은 500 주씩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뭐 이렇게 쉽게 단타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면은요. '와 이제는 점점 더 중국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워낙 거래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또 이제 사람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더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항생테크가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2배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저점에서 2배 올랐습니다. 이제는 2배가 올랐다. 4,400 원에서 8,800원 됐으니까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흐름세가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다와 닛산이 회계 합병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저는 예전에 살짝 예측을 했잖아요. 이거 합병을 해도 어차피 합병을 해도 작은 애들끼리 해 봤자 그나물의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합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뭐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병을 못 했네요. 그러면 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일본이 지금 계속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에 밀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중국 시장에서 밀리면서 뭐 비아디나 이런 테슬라에 밀리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유튜버들 보지 말라니까요. 거기는 뭐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제대로 해석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아디가 이 과잉 생산이 아니다. 이거 지금 과잉 생산이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캐파를 늘려가면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 분석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많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혼다 닛산이 지금 이제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서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려고 이미 뭐 푸틴이랑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푸틴이랑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랑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제 소문에는 5월 9일 날 이 러시아 전승절이라고 하거든요. 2차 대전 전승절에 아마 시진핑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미국의 이런 VIP가 참석한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게 트럼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해서 평화 이런 협정을 맺어서 아마도 뭐 전쟁을 종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좋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막 무역 경쟁을 해서 막 피 튀기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서로 경쟁은 하되 진짜 막 전쟁급의 이런 경쟁은 안 할 것 같다. 아마 협상을 통해서 아마 미국과 중국도 거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 설문에는 한국 올해 성장률이 1.8에서 1.6으로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 많이 사 모을 수 있을 때 금 많이 사 모으시고요.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골드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골드바가 막히니까 이제는 은, 실버바로 이제 이 수요가 몰리고 있으면서 이제는 실버도 아마도 막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참 대박입니다.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뭔가 위기를 느껴서 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실버바나 아니면 금, 골드바나 이런 거를 모으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왜냐 ETF만 봐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때 뭔가 진짜 우리나라는 위기가 올 걸 미리 감지하고
다 그렇게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 주식이나 여러분들 미국 주식들도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랑 쭉 봐 드려야죠. 지금 보시면은요. 차이나 전기차 오늘은 0.49%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2 차 전지 테마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네요. 4.55%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종목들이 잘 가고 있죠.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CSI 300, 그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다들 좋은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매수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와 뭐 주가를 보면요. 오늘은 CATL이 많이 올랐네요. CATL이 2.39% 올랐고요. 비아디가 좀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아디가 좀 조정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뭐 다른 종목들은 그냥 소폭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7%를 이제 거의 다 중국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근데 이거의 핵심을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67%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거를 계속 근데 미국은 보조금과 이런 선전으로 이걸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런 지금 선전선동으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에너지, 친환경 혁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중국에서 이런 다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배터리나 이런 것도 기술 혁신을 이용해서 이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67%를 장악하고 있고 청정 에너지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과 비아디뿐만 아니라 다른 4 개의 중국 기업들이 전체 점유율 67%로 끌어올려 한국 18%, 일본이 4% 이런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먼지 속으로 빠뜨렸다. 그래서 미국이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점유율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점유율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어서 이게 참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전체 청정 에너지 전략 중에서 이런 중국의 이런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포드 이런 데도 말은 안 하지만 말은 많지만 공급망은 중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가장 중국 배터리 CATL과 메가팩도 만들고 있고 CATL과 비아디 배터리를 가져가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LFP 배터리 열풍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중국 배터리 없이는 그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번 이렇게 광고를 하죠. 막 매번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 대머리 아저씨랑 몇 명 뭐 2 차 전지 전문가분들이 맨날 이런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공급망이 위험하다. 과잉 생산이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지도자다. 진정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쟤네들은 보조금 덕분에 이런 지배를 얻은 것이야."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2 차 전지가 그 모양이고 우리나라 2 차 전지가 지금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게 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LFP를 개발하지도 않고 중국보다 뭐 기술력이 있다고 뭐 계속 자위질만 하다가 그 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좀 국뽕을 싹 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가 못한 점을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거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 말고 이런 걸 말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현실을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를 계속 퍼뜨리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아니 중국 소재에 계속 의존을 하면서 중국의 이런 흑연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것도 뭐 90% 이상이 중국에서 지금 다 의존을 하면서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넌센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보조금을 따라잡기 위해서 칩스나 뭐 이런 IRA 그다음에 국방부 보조금 뭐 이런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게 쏟아부어 봤자 수십 년간 잃어버린 제조 능력을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광산, 정유소, 기가 팩토리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중국을 앞서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냥 뭐 수조 달러의 이런 돈만 붓는다고 해서 이 제조 능력과 제조 인력을 바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주도권을 숨기는 진짜 대가는 정부 지출만이 아니다. 미디어 검열도 있고 소셜 미디어 조작,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이 나와서 뭐 "중국은 뭐 자행생산이다. 얘네들은 관세를 죽을 것이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다." 계속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진짜 이거 중국이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제조 혁신과 기술력과 이런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건데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런 혁신을 계속 못 차리기를 지금 중국 내에서는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게 안타깝다. 이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상태를 제대로 못 알고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는 나중에는 "큰 코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미 관계가 지금 가장 좋을 때는 중국이 이랬대요. 지금 1차 산업 뭐 섬유나 이런 지금 진짜 노동력만 들어가는 이런 산업만 키웠었는데 중미 관계가 최악이 될 때 오히려 하이테크 산업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하이테크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 뭐 기자분도 있고 유명한 기자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박사분들도 있는데 매번 중국이 망한대.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중국이 대체 언제 망하냐.'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요. 망한다는데 지금 계속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고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중국 경제는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강철 생산량 비교거든요. 지금 미국은 금융 자본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고 중국은 산업 사회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2000 년에서 2024년 이 차이를 보면은 미국은 오히려 20%가 강철 생산량이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은 7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중국의 산업 생산력과 이런 캐파를 과연 이제 미국이 금융화되면서 이 제조업 역량을 다 떨어뜨려서 이거를 단기간에 뭐 관세로 무마할 수가 없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과 한국으로 대체한다는데 그게 가능했으면은 벌써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망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아까 딥시크로 이렇게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보시면요. 작년에 427만 대를 판매를 해서요. 전 세계 다 합쳐서 내연기관 다 합쳐서 자동차 중에서 5 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5 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보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 스탈란티스가 상위 4개 기업이고 제너럴모터스, 포드, 혼다, 닛산, 지리는 6 위에서 10 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5 위를 차지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현대기아도 여기 위에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이제 이 등수가 과연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은 비아디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비아디가 저는 토요타를 뛰어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몇 년 사이에 토요타를 뛰어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와 하이브리드 시대는 곧 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비아디가 전 세계 제조사 중에서 1 등을 하는 날이 생산력에서 판매 순위에서 1 등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 뭐 판매량을 좀 보자면은요. 한번 쭉 볼게요. 브라질에서 승용차 판매 순위가 나왔는데요. 피아트랑 뭐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상위 3 위까지 차지했고요. 비아디는 어디 있냐면 여기 빨간색 있죠. 6,487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뭐 내연기관이랑 합쳐서 이 정도 팔았으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앞에 있는 거고 전기차 중에 이 정도 팔았으면 엄청나게 판 거고요. 지금 체리는 지금 4,686 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레이털 모터스는 2,590 대로 13 위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디는 브라질 시장에서 1월 판매량이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두 자리죠. 지금 하이브리드에서도 4,010 대를 팔아서 31%로 선두 자리에 지금 비아디가 여기 있고요. 한번 볼게요. 비아디가 여기 있죠. 비아디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에서도 2,477 대로 점유율은 68% 거의 뭐 압도적이죠. 1 위를 하고 있다. 볼보는 394 대고 그레이터 모터스가 349 대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독보적으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요타는 지금 상하이 진상구에 렉서스 공장 있잖아요. 이게 순수 전기차 및 배터리 연구 개발 생산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로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새로운 회사는 상하이와 한강 삼각도 지역의 선진적이고 성숙한 산업 사슬과 물류 네트워크 뭐 이런 인재 시스템 이런 걸 이용해서 렉서스 브랜드가 아마도 이제 순수 전기차 모델을 연구해서 생산할 것이다. 27 년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대되는 게 테슬라처럼 이제 순수 자본으로 받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합작이 아니라 이제 토요타 순수 자본으로 나온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전기차가 나올까? 렉서스에서 전기차 나오면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 기술로 나온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전 세계 전기차나 자동차들은 이제는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아마도 이제는 예전에 레거시 업체들 있잖아요.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BMW, 아우디 뭐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들도 중국에 이제는 OEM을 내주면서 이 파운드리라고 하죠. 설계는 그쪽에서 하지만 이 파운드리는 아마 생산은 중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도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날이 올 것이고 독일은 뭐 이미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왜냐 중국의 이런 인프라라고 하죠. 전기차 인프라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이나 아니면 산업 단지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엄청나게 싸고 단가가 이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이 산업을 다 지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암울한 소식이지만 전달을 드리고요. 그래서 토요타가 렉서스 EV 생산을 위해서 상하이 완전 자체 공장 건설에 나선다. 그래서 테슬라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고 신규 공장은 27 년에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로 생산을 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토요타 공장이 테슬라 완전 소유 이렇게 해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 있잖아요. 기가 팩토리를 24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돼서 2월 11일에 개시식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영상이 아니라 이거 한번 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분기에 이제 여기 지금 기가 팩토리에서 아마 이제 뭐라고 하죠? 이 ESS 에너지 저장 배터리가 아마 생산이 될 건데 CATL 배터리로 아마 생산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게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마 북미 대륙이나 여러 대륙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 보면 25년 1 분기에 생산이 들어갈 예상이 되면서 메가파크 생산량은 연간 10,000 대, 최대 10,000대 이상으로 될 것 같고 약 40 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40 기가와트시는 상하이에 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테슬라가 이게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는 보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제 테슬라도 이제 이런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지금 할인 같은 것도 이렇게 가격 전쟁을 1차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해가 들어서 다시 또 가격 전쟁을 테슬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도 지금 제로 다운 제로 페이먼트 그러니까 가격 전쟁이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선불금이라고 해서 최대 5년 무이자 금융을 출시한다. 그래서 테슬라와 거의 동일하게 샤오펑도 비수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 인센티브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샤오펑 CEO는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길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때 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25년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요. 1 월에는 샤오펑은 3만 대 차량을 인도했으며 전년 대비 26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량 대비 2 배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샤오펑 에어로트 이게 랜드 캐리어 이게 뭐라고 하죠? 드론이죠. 이 무인 유인 드론이죠. 유인 드론이 지금 보니까요. 1월 11월 그러니까 24년 11월 첫 비행 이후 약 4만 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5년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26년 2 분기에 인도가 시작될 것을 예상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샤오펑은 R&D에 500억 위안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한 1 조가 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25년 샤오펑 자율주행 이런 팀은 샤오펑 에어로토와 총 R&D 투자는 약 95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중에 약 45억 위안을 AI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샤오펑이 투자를 한다. AI에 투자한다. 그리고 샤오펑은 올해 자체 개발한 고성능 튜링 칩이 양산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AI 차량, 로봇, 그다음에 비행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다. 25년에는 샤오펑이 60개 이상 국가에서 이제는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5년 배송량을 2배로 늘릴 자신을 밝혔다. 그래서 샤오펑은 24년에 뭐 19만 대 차량을 배송했다. 그래서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약 38만 대를 배송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포부를 밝힌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지금 패키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납품량을 뭐 2배로 늘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여기 또 있네요. 그냥 지금 샤오펑 CEO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년 어느 시점에 단일 분기 손익 분기점을 도달할 것이다." 계속 지금 솔직히 말하면 샤오펑은 계속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지금 좀 계속 적자예요.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쪼금 "25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샤오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직접 감독을 해서 혁신을 통해서 아마 이제는 수익을 내는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샤오펑 CEO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샤오펑 모나 SUV 렌더링이 공개됐다고 하면서 25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샤오펑에도 이제 SUV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모나 SUV가 나오면은 이것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가격이 일단은 쌀 거예요, 아마. 모나 세단도 이게 2,200만 원에 나왔는데 이 SUV는 쪼금 비싸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에 나올까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나 SUV가 나와서 기대가 되고 샤오펑도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샤오펑도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요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샤오펑이 어떤 이런 활약을 해 줄지. 샤오펑 전기차는 괜찮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비아디가 요즘 업데이트 됐다고 하지만 그전까지는 샤오펑이 오히려 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차였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 그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또 있을까요? 지금 샤오펑 또 이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샤오펑이 25년에 H2 그러니까 하반기 하반기죠. 하반기에 지금 보면은요. 레벨 3 자율주행을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CEO가 내부 서한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자동차를 아이폰 4 시대로 이끌 것이다. 이제 뭐 그는 딥시크를 언급하며 AI가 모든 산업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서 샤오펑 CEO가 이제는 스마트 드라이빙에 계속 투자를 해서요. 이제 뭐 하반기 정도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가 되도록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샤오펑도 무서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샤오펑도 이런 저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4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브랜드 판매 순위가 나왔는데요. 지금 비아디가 8,570 대로 10 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은 1% 라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91%가 증가했다. 그래서 23년 대비 4 계단 상승한 24년 비아디는 23년에 4,470 대를 판매를 했는데 14위에서 이제는 10위까지 올라왔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등수가 올라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요. 차후간 지능형 금형 프로젝트 3 단계가 18억 위안이 투자돼서 연간 5만 톤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이 공장에서 주로 전기 지게차를 생산할 것이다. 아직도 곳곳에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아디는 뭐 곳곳에 대규모 이런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저우는 메가 공장에 2만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는 6만 명의 직원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대규모 공장 확장이 진행 중이고 비아디는 올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에 따르면
정재훈은 일선 근로자부터 관리직까지 일반 근로자와 기술직 모두 포함해 6개의 주요 사업 부문을 망라하여 한꺼번에 2만 명의 근로자를 모집 계획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인사부장 런윤민 이 사람이 생산 능력 생산과 생산 라인 구축하면서 4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필요할 것이고 월 평균 급여는 5천에서 7,500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가 봐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CXMT 창신 메모리가 올해 중국 DDR4 서버 시장에서 10%를 차지하게 되어 다시 한번 큰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의 DDR5 PX가 그러니까 가격이죠. 가격이 글로벌 현물 가격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제 DDR5 DDR 이런 것도 지금 경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과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큰일 났다. 이거를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자동차 판매량을 가져왔는데요. 비아디가 몇 대 팔았냐 이게 중요하죠. 비아디가 827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G는 4,131 대를 판매를 했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비아디가 24년 수출량을 보면은요. 400,000 5,786 대를 팔아서 처음으로 선두 테슬라를 이겼다. 그래서 테슬라는 2 위를 했는데 250,000 9,558 대 2 위로 하락을 했다. 이게 나와 있으면서 테슬라를 이제는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레스랑 창안자동차 디팔이 이제 주행 연장형 여기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항 연구소에서 주행 연장형 이런 개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유럽에서 지금 아토2 위안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출시해서 이것도 아마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팔릴 거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3대 지금 자동차 수송선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요. 비아디 익스플로어 넘버 1은 유럽에서 지금 복귀하여 화물을 하역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창조는 첫 항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했으며 현재 여러 국가에서 하역 중입니다. 그래 나와 있고 그다음 비아디 허페이는 5천 대의 차량을 싣고 유럽으로 첫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다 다 유럽을 가서 유럽에 이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샤오미 지금 보니까요. 샤오미 CEO는 회사에서 품질과 생산 안정을 보장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25년 1월 샤오미 SU7 배송량이 2만 대를 돌파하여 4개월 연속으로 배송량이 2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지금 샤오미 자동차 생산 능력의 확대를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샤오미 CEO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예상은 30만 대 이상을 이제 올해에 판매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샤오미 SU7 울트라가 2월 27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매장이 이제 거의 이제 진열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네이진 회장도 축하를 하려고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목표치는 25년에 지금 SU7 울트라를 10,000 대를 판매하는 게 목표이다. 이거는 좀 비싼 차량이라 1억 가까이 되는 차량이라서 이거 스포츠카거든요. 이거를 10,000대 이상 팔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샤오미 CEO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조 능력과 생산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엄청난 지금 생산으로 아마도 이제 올해에는 30만 대 이상을 팔겠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샤오미의 이런 성장세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샤오미 주식도 많이 올랐던데요. 그래서 샤오미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홍콩 항생테크 있죠. 차이나 항생테크 죄송합니다. 차이나 항생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전기차 투자하니까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풍 보야가 여기에도 이제 딥시크를 탑재한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딥시크와 긴밀한 통합을 완료했으며 2월 14일 날 딥시크 지식이 추출 훈련된 이런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딥시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제 이거를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미 계획이 중국 정부에서는 되어 있던 거 아닌가? 참 이게 대단합니다.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죄다 다 협력을 해서 다 이런 상품을 내놓으니까요. 정말 무섭다. 이게 이미
준비했던 거 아닌가. 지금 오픈 AI에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서 다 출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은 뭐냐면요. 샤오미 S7 있잖아요. 이게 트럭이랑 충돌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이걸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운전자도 쪼금 다쳤다고 하는데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도 다 찍혀 있고 이게 지금 박았는데도 와 이게 하체가 많이 찌그러지지 않았네요.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와 덤프 트럭이 이렇게 박았는데 트레일러라고 해야 하나? 이 트럭이 박았는데 하체가 이렇게 박살나지 않았다. 원래는 뭐 찌그러질 텐데 그렇게 많이 찌그러지지 않았네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안전성을 또 입증이 됐네요. 그래서 샤오미 SE7도 안전성이 입증이 이걸로 또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 고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 뭐 이제는 걱정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이제 좀 올라가서 이제 본전 찾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진짜 뭐라고 하죠? 웃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생테크도 아마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잘 나갈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아니다." 계속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 20-30 대도 그런 고정관념이 박힌 애들이 많고요. 그런 애들이 지금 머리가 깨져야 됩니다. 진짜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머리가 깨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엄청난 분석을 많이 해 봐서 이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중국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 예상이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으며 여러분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